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문학 강좌라고 그러죠. 한의학이라고 안 하고, 저는 한의학도 문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이건 진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글이 나쁘면 안 봐요. 이게 나쁜 성격인데, 글이 나쁘면은 안 보는 성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좀 나쁜 거기 때문에, 저도 고치려고 이제 늦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또 좋아하는 그 글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럴 때는 조금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그 논리는 좋은데, 무슨 말이냐, 충분히 논리도 좋은데, 글 쓰는 데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은사대가의 글도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글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글에 능했던 사람은 장경학. 장경학은 제가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한때 장경학 문학도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그래요. 뭔가 이렇게 깊이 찔러오는 듯한 맛이 조금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청대에 들어가서 가운백의 글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논리적인 면에서, 실증주의적인 면에서 또는 고법의 기준으로 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문학이라 큰 틀에서 정치 철학도 문학에 들어가. 옛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문헌에 대해서 문사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학이 제일 먼저입니다. 문학을 여러분 따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 소설, 수필 이런 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학의 한 장르이죠. 기록하는 건 다 문입니다. 역사도 글로서 기록하죠. 철학도 글로서 기록하잖아요. 논어맹자, 시전, 서전이 다 철학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문학이죠. 문학으로 완성된 책들이에요. 장자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장자의 문학 세계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한 세계를 구축하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글에 충실했는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성적인 글인가, 이것을 여러분 글로서 그것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 자기만 아는 관념적인 용어,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오히려 옛날 사람이 더 실증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것이 후세에 지나가면서 변했다는 거. 자, 오늘 197번 조문. 양명병에. 여기서도 땀이 있어야 되는 땀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경고한 겁니다. 경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이 없다.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게 병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어떠한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뭐해? 땀이 왜 없지? 이런 거죠. 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열이 있으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이 안 올라가죠. 덜 올라가죠.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든가. 그렇게 하면은 열이 덜 올라가죠. 열이 심해지면요, 여러분, 고열에 인해서 불과 이틀, 3일 사이에 간장, 신장이 다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30대 초병에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1년 뒤에 부산에 놀러 가지고 회 먹었는데, 거기에 감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올라왔는데, 여러분, 온몸이 아프는데, 저도 인내심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막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래도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가지고 결국 밤에 기차 타고 오는데, 그때는 그 급행 이런 게 없었어요. 4시간인 5시간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왔어요. 그리고도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한의학으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결국 거의 한 달 동안 완전히 다운돼 있었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닌게로에다가 해열제 꽂아주고 해가지고 간신히 겪으면서 열병을 한번 한 25일 동안 혹독하게 경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 예. 문 밖에 저쪽에서 집사람이 냉장고 문 열기만 해도 구역질이 생겨요. 예. 냉장고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데 입이 어마어마하게 갈증을 호소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데 소변은 리하다. 여러분 소변까지 만일의 경우 못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병독이 배설되어지는 3대 배출 기능 가운데 2개가 무너졌다. 특히 땀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기에 문제가 인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죠. 만약에 여기 경우에 땀이 흘리지 않고 소변이 불리하다 그러면 이것은 병세상 황달로 전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변을 잘 봤다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병독이 배설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 3일 지나면서 구토증과 해소증이 있고 수족이 굉장히 찹니다. 수족이 골랭하고 그리고 반드시 두통증이 있고 만일의 경우 해수증도 없고 구토증도 없으면서 수족이 또한 차지 않는 경우는 두도 또한 머리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병세의 관점에서 억지로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은 머리가 머리가 반드시 아프다 그랬잖아요. 자, 구토하고 해소하면서 손발이 차면서 이게 이렇게 발생되어진 거예요. 병세에 의해서. 무언가가 여러분 기침하고 해소한다는 건 뭐죠? 건구역질을 하고 구토하고 충격되는 거죠. 충격됨으로써 머리가 아픈 거죠. 진동과 발작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해소증도 없고 구토하지 않다. 그리고 손발도 차지 않다. 그럼 당연히 머리는 안 아프다는 거죠. 이거 참 잘 쓴 글입니다. 뭔가가 해소하고 구토하지 않고 수족 걸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병세가 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눌려 있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설령 가정법이죠. 설령 병이 이위에 있을지라도 울열이 우리 안에 울체된 울열이 외부로 발월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땀을 흘린다. 보통은 흘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리어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반자를 특별히 기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를 우리가 음미를 해야 합니다. 항상 법당이라든가 반자라든가 이런 것 의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자를 음미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 병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병증도 이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느냐, 소변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여러분 제가 이 조문을 의종근감에서 관람하다가 그 오인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구, 해, 수족, 걸, 두통 모두 이것은 도리어 땀을 흘리지 못한 연유로서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 쓴 글이죠. 우리는 너무 현상에 어떠한 병의 현상의 징후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구토증이 있으니까 진구시키고 해수증이 있으니까 진해작용시키고 수족이 걸하니까 따뜻하냐고 쓰고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을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땀을 흘리지 못한 연유로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이 글의 핵심적인 포인트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일찍이 이 글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찬탄하고 감탄한 거 3가지가 있었다. 이거 보통 상투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고 감명을 받으면 미상불 감탄이 감복자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서 하나는 뭐냐, 이건 제 자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안과 같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배설 기능을 가지고서 병을 보는 거. 왜냐면은 중경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본을 얻었어요. 아주 잘 쓴 글이에요. 그렇다고 오인구라는 사람이 모든 글이 이렇게 잘 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간혹 가다가 보면 막 질이 멸렬해가지고 경락성 찾고 막 장부론 찾고 막 이렇습니다. 이 글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하는데 비록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들어왔다 나왔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어떠한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 요거 맹자의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논어에 나오죠. 그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를 해치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부분적은 여러분,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인구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무한의 연고다. 무한의 연고로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되어지는 거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그것도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구해, 수족골, 두통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이죠. 앞조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피부가 가려움증도 생길 수가 있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호흡기 질환, 천식,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중경서를 공부를 하면서 항상 병독의 포인트, 집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본색원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현상에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무한으로 묶어야 된다. 무한. 자, 양명병으로 다만 머리만 띵하고 어지럽고요. 단자. 양명병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머리만 띵하고. 그리고 오한하지도 않아서 또 능히 식사도 하는데 기침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후통이 있을 수가 있다. 만일의 경우 해소하지 않으면은 인후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해라고 하는 게 뭐죠? 발작에 의해서 인후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침을 자주 하면은 인후통이 생길 수가 있죠. 기침을 안 하면은 인후통이 생기지 않죠. 이것도 그냥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능히 밥을 먹기는 먹는데 왜 해소증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양명병의 능식자는 비록 위건조 대변난이라고 하는데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 말 자체는. 그랬으면 벌써 대변난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능식했다고 하는 것은 양명병인데 능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위가 건조해지고 대변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여기서는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대할 때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소리예요. 사실대로 보면은 얼마간에 식사를 못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능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 다른 조문에 식난용포, 포죽, 미본, 두연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썩 그렇게 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만감이 생기면은 여러분 번조증과 두연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식곤증이죠. 포만감이 식곤증이 생기면 나른해지잖아요. 나른한 게 바로 미벌한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지럽기도 해요.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두면은 심장에서 일시적으로 위로 혈액의 공급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가 혈액의 공급량이 적은 사람이 뇌로 올라가야 되는 혈액의 공급량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지러울 수가 있죠. 예. 뭐 저는 현대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틀리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지적해 주세요. 예. 양면병은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예. 그냥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그 뺐습니다. 양면병은 하행이 순조로운 거다. 역행하게 되면은 위로 튄다. 양면병. 예. 바로 이런 거죠. 위로 튀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서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능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면병은 하행하는 게 역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항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역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연, 해, 인동은 이것은 그 곡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것은 곡기를 이기지 못해서 병독이 상역한 징후가 아니겠는가? 요 맨 나중에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온 그 주석의 방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위 기능이 무력해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충분히 잘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불승곡기라고 음식물을 잘 저작 행위를 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이 독기가 음식물 독기뿐만 아니라 번열의 증상이 위로 상충하고 충격한 반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병독은 오히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포만감 또는 번열로 보여진다. 여러분 막 우리가 식후에 날은 하잖아요. 가벼운 생리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심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심한 경우는요. 바로 어지러운 증상이 아니라 심장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음식 많이 먹어서 우리가 체했다고 식체하게 되면 여러분 식체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심장의 어떤 급성 어떤 그 심장병을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급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평이산이라는 약이 단순히 위에 어떠한 그 정체된 음식물을 배설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심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그 해석하기 위해서 지평을 널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처방은 이미 나와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후세방 가운데 좋은 처방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몇십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식체했다는 거 무섭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급성으로 해서 심장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평이상이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 처방 보세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양면병에 땀이 없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소변 분리까지 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심중온해. 왜 심중온해하죠? 배설을 못하니까 반드시 발항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련의 조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땀도 나오지 않고 그나마 소변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는데 막 가슴이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발항이 생긴다. 양면병의 화침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이마 위로 조금 땀이 흘린다. 자, 이런 표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마 위에만 땀이 흘린다. 조금 흘린다. 그리고 소변이 분리한다. 그럼 반드시 발항하게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치료법에 의해서 발항이 된다는 거 황달이 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황달에 걸릴 수 있는 잠재적인 소인이라든가 요즘 말로 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통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명병에 땀이 없고 소변이 불리하면 어떻게 습열이 발설을 할 수 있겠는가? 배설 기능이 문제가 되죠. 얼마 지나서 장차 발항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양명병에 마땅히 이수구화언을 수로서 화를 구제해야 되는데 피화자는 여기는 화침을 썼잖아요. 이것은 마치 화로서 화를 구하는 것 같다. 이거 유명한 얘기라 그랬죠.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 여기 그 다음 개는 익다라는 말이 있어요. 익다. 더욱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이수구수하고 이화구화자 익다라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장자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문을 조금 이제 아시니까 번역된 거 두고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저는 장자를 통해서 뭐를 배웠냐면은 그 사서삼경을 통해서 의리학을 배웠다 그러면 장자를 통해서 변진법을 배웠습니다. 변진법.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뭐 수사학과 변진 논리를 장자를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멋진 글입니다. 이것은 진액이 이렇게 됨으로써 진액이 소모되지 않는 경우 있지 않다. 좀 소모되죠. 기존의 양면병인데 거기다가 화침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화침을 써가지고 땀을 흘렸으면 괜찮은데 땀도 흘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두 개의 열이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요리학의 황장조문에 많이 이것을 변론했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는 생략한다.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열이 있는데 땀도 흘리지 않아. 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그 습열이 배설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발항이 된다는 게 옛날 사람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변시켜주는 거 인진오룡산 위주로 해서 열이 심하게 있을 때는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에서 치자 정도는 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양명병에 맥이 부하고 기난 자는 반드시 조혈이 있대. 발작 유시하고 이것도 여러분 참 멋진 글이에요. 발작. 조혈이라고 하는 것은 초저녁 시간에 오후 한 서너 시, 5시, 4, 5시 사이에 열이 발작되는 것을 조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작도 마찬가지로 발작에 따라서 맥이 부하고 기날 수도 있지만 맥이 부하고 기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작에 따라서 맥상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맥이 부한 경우는 이 사람은 밤에 잠잘 때 땀 흘린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 밤에 땀 흘리니까 기가 화해서 그래 보증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조건은 뭐죠? 조혈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혈이 있잖아요. 저는 그 처방을 모르지만 양격사화탕을 쓸 수가 있죠. 땀 나는데도. 왜? 조혈 때문에. 고방으로는 백호탕, 백호가 인삼탕 쓸 수가 있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약이 천양지차로 틀리기 때문에 잘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도안이 있다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보증이기탕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성향, 오히려 청화지제, 해열지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현대인들한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자가 나오면 항상 참고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발작유시 뭐죠? 학상 같은 학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을 막 오돌오돌 떤다던가,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에 조문들도 우리가 숙지를 하면은 이 발작유시라는 게 굉장히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었을 때 학질과 같은 양상의 떨림증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양명병의 맥 부익이 나고 조혈 발작이 상황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밤에도 땀을 흘리니 무릇 도화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오다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그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존적으로는 해석이죠. 그러나 그 현재 이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것은 조혈의 발작으로 인해서 혹 도안출할 수도 있고 혹 미안출할 수 있으니 이 경우는 마땅히
청아제나 해울열제를 써야 된다. 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땀 흘리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땀이 흘리는 걸 막아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명병 같은데 땀을 약간 열이 발작에 따라서 흘리는 게 정상이에요. 예. 만약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기허, 무한해, 도한해, 이와 같은 의안, 네, 미혹되면은 이에 익기 고표하게 되면은 보증이탕이라든가 막 땀을 흘리는 걸 막 막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익기 표위를 닫아버리면 땅구멍을 닫아버리면은 모모뿐만 아니라 조열이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치기성안이 열을 더욱더 조성시키기 때문에 가불선찰과 가히 잘 조문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맥이 부이긴이라가 지금 맥이 부한 것은 혹도 한출해서 울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맥상이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해진 것은 왜 나느냐? 어쨌든 간에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 울열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개지가 부자탕, 보증 이탕으로 치료하면 된다. 맥이 부한 상태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맥만 가지고 개지가 한계탕이라든가 보증이탕 쓰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허해서 분명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러나 의외로 현대인들은 열량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서 울열이 많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 밤에 땀 흘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기혈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성된 내용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저도 개지가 환기탕이나 보증이탕 일방적으로 약을 썼는데 자꾸만 따지다 보니까 반대의 성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거 해서 그런지 목이 쉬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왼쪽 백내장 수술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오른쪽 눈이 비교적 좋았는데 왼쪽 눈은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오른쪽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눈은 분명히 시력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게 맞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왼쪽은 아주 그래도 잘 보이는데 오른쪽은 막 뿌해가지고 전혀 안경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오른쪽 백내장 수술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글도 조금 볼 수 있고 보고 싶었던 글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도 보고 좀 하고 싶은 일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이 세상 떠나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만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 때문에 피해본 사람 많아요. 제 후배도 저 때문에 피해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성격도 조금 지랄 같고 저밖에 몰라요. 사실은 집에서도 저 집사람이 저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제 후배들한테도 고마워요. 저는 제 후배를 통해서 저를 더 공부에 매진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진짜 희생이 많이 따랐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돈 안 벌고 글만 좋아하고 글 쓰는데 그냥 거의 20년 세월을 그냥 파묻혀 살았습니다. 근데 눈까지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또 눈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회복되면은 조금 쓰고 싶은 글도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발전하고 또 저도 발전하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거
좋은 인생 아닙니까? 물론 저 많이 힘듭니다. 솔직해서 지금도. 예. 스트레스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즐기는 면도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또 견뎌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리 낯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왜 중경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뭐 처방을 더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그런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해도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